오늘은 지하철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전처리하고 DB에 카테고리화하여 저장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만 다시 XML로 다운로드 받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 지하철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데이터 처리에 사용할 관련 데이터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잡 구성도입니다. 이 데이터 처리 모듈 구조는 잡 하나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3개를 이어붙인 구조입니다. 각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은 지하철역의 정보를 추출해서 지하철역 코드, 지하철역 이름 등을 중복이 없는 형태로 DB에 저장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그리고 지하철 승하차 정보를 추출하여 지하철역 이름이나 각종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고 또는 불필요하게 긴 데이터를 짧은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 공간을 아끼는 형태로 만들어 DB에 집어넣는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조건만 쿼리를 통해 호출한 다음 XML로 저장하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잡 엔트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작동 스케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 옵션으로 실행하면 한번 실행되고 끝인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CSV 인풋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unique row, 해시셋 스텝으로 중복값을 제거하고 string operation 스텝으로 불필요한 문자열을 잘라낸 다음에 마지막에 테이블에 넣는 구조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첫 번째로 CSV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그 밸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나머지 두 단계에서 string operation 스텝으로 문자열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이 add constant라는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 두고두고 쓰고 두고두고 입력을 할 상수를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그 각 시간대의 별로 insert and update 스텝에 태운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심플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걸 XML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CSV 인풋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역번호를 기준으로 중복값을 제거할 거고요. 문자열 다듬는 스텝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다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DB에 이런 형태로 다듬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 관련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승차, 하차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트래픽 양도 줄이고 DB에 저장할 때 저장 공간도 아끼는 효과를 꾀했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동일하고요. 호선이란 데이터가 매번 있으니까 이거를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호선 번호만 남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를 추가했는데 상수는 값이 고정되어서 변경할 수 없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펜타오 예제에서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변하지 않는 고정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C06을 예로 들면은 이 C06이라는 이름에 6이라는 값을 넣었고 이 C06 상수를 스텝의 파라미터로 넣거나 하면은 6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값들은 이전의 데이터들과 같이 다음 스텝들로 전달이 되는데 이 C06이라고 해놓은 이 값 혹은 이 상수들을 얼마든지 이 이름을 호출해 가지고 이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DB insert and update 이 스텝을 통해 가지고 upsert라고도 하죠. 이 데이터가 이미 있다 하면은 업데이트 내용만 딱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필드의 값을 어떤 DB, 어떤 테이블, 어떤 컬럼에 넣을지 매핑할 수 있고요. 이전 단계에서 선언한 상수를 이런 식으로 인서트 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초기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DB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다음에 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를 실행해라. 그리고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가져와라. 를 한 다음에 이것을 XML로 저장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제를 실행해 보기 전에 우선 DB 세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트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언한 다음에 그 안에 테이블 3개를 선언했습니다. 라인 인포와 온오프 인포 그리고 패신저 CNT. 이 아래쪽 콘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셀렉트 문을 실행한 결과 0 row return,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실행할 잡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트랜스포메이션 3개와 이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잡 엔트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을 생성한 다음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럴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 스타트 잡 엔트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텝과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 해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났고요. 역시 스텝 편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잡 엔트리 편집을 누르시면 각종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좌측 하단에 헬프 버튼 누르시면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일단 저는 기본 설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호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각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여기 우클릭을 한 다음에 Open Referenced Object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현재 참조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열어라입니다.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실행하려고 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이 딱 열려서 이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다 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Referenced Object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한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입력 필드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텝에 이 데이터들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길이 그리고 원본 스텝이 어디서 왔는가 등등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본 스텝 편집을 하면은 이 지하철 정보, 이 앞에 있는 스텝을 편집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편집이 끝났으니까 저희는 현재 스텝을 우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역번호를 추출하고 싶은데 역번호를 하나씩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비교할 필드,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전체 로우를 다 비교해 가지고 중복값이 하나도 없는 걸 가져오는데 역번호는 중복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보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역번호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모두 추가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오는데 날짜도 중복된 게 있을 수 있고 호선도 중복될 수 있고 영명 같은 경우에는 역번호에 따라서 역시 다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단 역번호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이렇게 딜리트 해주시고 역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확인. 유니크 로우 해시셋 스텝을 사용했고요. 문자열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호선이 중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선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에서 1, 2, 3, 4, 5 이 숫자만으로도 호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문자를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문자열을 다루는 스텝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트랜스폼 카테고리의 string operations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끌어와서 각종 세팅을 수정한 게 이 두 스텝이고요. 여기 스텝을 보시면은 instream field, instream 내가 현재 받은 필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림 형식 오른쪽에서 자를 것이다 인데 여기 digit 숫자인데 여기서 digit only를
선택하시면은 1호선이라는 것 중에서 디짓인 1, 숫자인 1만 남고 나머지 문자는 다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디짓 없음이나 제거를 눌렀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다듬고 싶은 필드만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필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only 트림 형식, 왼쪽에서 자를 거야, 오른쪽에서 자를 거야, 양쪽에서 자를 거야, 1호선, 2호선 이런 식으로 호선이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트림해라. 트림이 뭐뭐 정리하다, 걷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림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문자열을 제거하거나 하면은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옵션을 주지 않고 호선, 오른쪽을 하면은 생겼을지도 모르는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 입력 필드를 보시고 현재 역 번호를 좀 다듬었고 호선을 좀 다듬었지만 그렇다고 이전 스텝에서 물려받은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집한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거지 내가 별도로 어떤 수정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에 입력할 차례입니다. 테이블 아웃풋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웃풋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끌어온 다음에 각종 변수를 세팅한 게 위에 있는 스텝입니다. 초기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세팅 값을 저장해 놨다면 이렇게 여기 목록이 뜨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 DB니 MySQL이니 아니면 어떤 DB니 등등등을 고를 수가 있고요. 하둡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썼고요. 여기서 호스트네임 뭐니,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니,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것 등등을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른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스텝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 아래 것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내가 예전에 세팅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 대한 그 설정 값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 1.5 예제에서 아니면 레벨 1 예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만드는 법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테스트 간단하게 하면은 연결 성공했습니다가 딱 떴습니다. 이 대상 스키마와 대상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불러온 다음에 어떤 스키마에 어떤 테이블에 이거를 넣을 거냐,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을 테이블 필드, DB 쪽 테이블, 컬럼 이쪽은 여기 왼쪽에 입력해 주시고요. 스트림 필드는 내가 이 펜타워 안에서 이전 스텝으로부터 건네받은 데이터에서 어떤 필드, 어떤 데이터 가져올 거냐, 이걸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 삭제하고 모두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원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모두 지우고, 왜냐면 아래쪽에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껏해야 역명, 역번호, 호선 등등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필드, 대상 필드, 여기서 라인 넘버, 여기다가는 역 번호를 매치하고 싶어. 그러면 역 번호에 있던 데이터가 라인 넘버로 가라, 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걸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인 넘버가 호선이랑 매치가 되어야 하고, 뭐 반대로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소스 필드에서 하나 클릭하고 그거랑 매치시킬 거 하나 클릭하고 추가한다. 그럼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영명 스테이션 네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시 처음에 제가 세팅해놨던 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 인풋 카테고리에 있던 CSV 인풋으로 역시 동일한 파일에서 필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필드를 쫘르륵 가져왔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동일하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명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미 역 번호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명은 날려버릴 거고요. 여기서 다뤄볼 거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승하차한 사람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컬럼으로 쭉 늘어져 있으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컬럼을 하나로 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탑승 시각이라는 컬럼에 밸류로 06, 07, 08, 09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쫙 늘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로우에서, 한 컬럼에서 쫙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고, 승차, 하차 같은 경우에도 이 승차, 문자열 두 개인데 이거보다 이거를 숫자로 1, 0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다룰 때 왔다 갔다 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그리고 저장 용량에서 차지하는 그 공간, 그런 것을 절약하고자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승하차 코드를 변경할 건데, 이럴 때는 트랜스폼 카테고리에 replace in string, 문자열 치환하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들어온 스트림 필드, 구분이라는 필드에 들어온 것 중에 검색을 해라. 어떤 밸류가 있으면, 승차라는 값이 있으면 바꾸려는 값, 이걸로 바꿔라. 여기서는 승차는 1로 바꿨고 하차는 0으로 바꿨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기본 설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에 호선 숫자만 처리. 여기에서 쓰인 스텝은 트랜스포메이션 카테고리에 있는 string operations 스텝입니다. 한마디로 문자열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로직입니다. 자,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트림 필드 들어온 거 중에서 어떤 문자열을 다루실 겁니까? 저는 호선을 다룰 겁니다. 트림은요, 왼쪽에서부터 자를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자를 거예요. 이런 각종 설정 값들을 설정해 준 것이 이 위에 있는 호선 숫자만 처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림 필드, 호선이라는 필드를 지정한 다음에 digit only, 여기 숫자 관련 옵션 값인데 여기서 digit only를 하면은 1호선 중에 숫자가 1밖에 없기 때문에 호선이라는 글자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숫자인 1, 2, 3, 4, 5, 6만 남게 됩니다. 호선 트리밍 같은 경우엔 이렇게 호선이라는 글자를 삭제했는데, 만약에 입력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없애고자 이렇게 한 번 더 동일한 스텝을 사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끝났는데 출력 필드는 여전히 이런 형태일 겁니다. 다만 호선이랑 이 역 번호 등등이 밸류가 좀 바뀌었겠지요. 트랜스폼 카테고리에 add constants, 이 스텝을 끌어와서 사용한 건데요. 자, 스텝 편집창에서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름, 형식, 값이 있습니다. C06이라는 걸 입력하면은 이 안에 인티저 형식의 이 값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수라는 것이 앞에 PPT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고정해 놓은 값, 변경되지 않는 값, 두고두고 쓸 값,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 놓으면은 이 뒤에 스텝들에서 이거를 주구장창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C06에는 6이라는 값을 인티저 형식으로 담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아웃풋 카테고리에 있는 인서트 업데이트 스텝입니다.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크게 카테고리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위에는 스텝의 기본 정보입니다. 이 스텝의 이름은 뭐고, DB에 연결해야 하는데 어느 DB에 연결할 거야? 그래서 이미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연결 정보 메트로 MySQL, 이걸 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대상 스키마는 어디입니까? 메트로입니다. 대상 테이블은요, 여기에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온오프 인포, 이 테이블에다가 제가 인서트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값 룩업에 사용할 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교합니다. 왼쪽에 테이블 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비교 연산자는 등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꺽쇠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I'm null, between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등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스트림 필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 스텝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이 테이블의 onOff dt 이거랑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역번호도 이거랑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 onOff 컬럼의 이 값과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등등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동일한 게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인서트 업데이트는 업서트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서트가 뭡니까? 어떤 키값을 비교해 가지고 이미 있네? 그럼 새로 중복되는 값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로우에다가 업데이트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키값들을 대조해 봤는데 이거랑 동일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새로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값이 없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거는 기본 스텝 정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디다가 연결할래? 어떤 정보로 연결할 거야? 스키마 어디야? 테이블 어디야? 였고, 여기에는 값 룩업에 사용할 키였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할 기준, 내가 룩업, 말 그대로 찾아볼 키값을 줘. 어느 테이블의 값과 비교할 거야? 그리고 비교 연산자 조건은 뭐야? 그리고 내가 이전 스텝에서 가져온 스트림 필드에서 어떤 그 필드의 값과 대조할 거야? 이거 등등을 세팅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필드 가져오기를 하면은 이게 쭈루룩 다 나오는데 이 이전 스텝에 있는 것들의 정보가 쫙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일일이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카테고리 값을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죠? 업데이트 필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지,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결국에는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디다가 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onOff dt라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다가 여기서부터 받아온 날짜라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업데이트는 당연히 yes입니다. 여기 업데이트 필드 가져오기로도 역시 여기 이전 단계에 있는 모든 스텝을 쫙 가져올 수 있는데 저는 작업할 곳이 기껏해야 5곳밖에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매핑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삭제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상 필드, 지금 현재 패신저 CNT는 제 MySQL DB에 선언된 컬럼의 값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과 어떤 필드에 있는 값과 매치시킬 거냐? 저는 24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수가 적힌 여기랑 매치시킬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핑을 추가해 놓은 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고요. 확인. 확인.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조건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MySQL 문법에 맞게 짠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너 조인과 조건문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레프트 함수도 있고요. 이 onOff dt, 이 사람이 내린 날짜 정보 가져와인데 10자리만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 밀리세컨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10자리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onOff tm, 06시에 탄 사람이냐 07시에 탄 사람이냐 등등 이 사람이 탄 시간을 로우의 밸류로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스테이션 네임, 어느 역에서 몇 명이 탔니?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 역명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신저 CNT입니다. 여기 승객이 몇 명 탔니? 아니면 몇 명 내렸니? 이거를 가져온 거고요. From,
온오프 인포, 여기 두 번째, 여기 지금 삭제됐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입력한 이 테이블 있죠? 여기서 가져올 겁니다. 라인 인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입력한 값이고요.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P 온오프 1. 저희가 승차한 사람 같은 경우엔 1이었고 하차한 사람 같은 경우엔 0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하차한 사람 관심 없고 승차한 사람을 알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P 온오프 1을 줬고요. 그리고 P 온오프 DT 2019년 8월 15일에 탄 사람들만 알려줘. 이렇게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P 온오프 TM between 6 and 12. 나는 오전 시간대에 탑승한 사람들 정보만 알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etween 조건을 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너 조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조인 조건을 좀 걸어줘야 합니다. 이 P 테이블의 스테이션 넘버랑 그 라인 인포의 스테이션 넘버가 똑같은 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주르륵 나오는 걸 방지해 줬고요. 필드가 이렇게 되고 XML로 이 위치에 저장될 겁니다. 간략 설명 및 각 스텝별 설명이 끝났으므로 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별다른 파라미터 없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앞 단계는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는 다루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보시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기 로그가 쭈르륵 나오고요. 이게 진행 결과에 따라서 여기 더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를 계속 로깅 탭을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각 스텝이 끝날 때마다 몇 개 읽었고요, 라이트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쿼리문에서 나는 2019년 8월 15일 것만 보고 싶어 걸었던 조건대로 여기 8월 15일 데이터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6시에 서울역에서 415명이 승차했습니다. 7시에는 579명이 승차했고요. 이런 식으로 XML 파일로 딱 태그에 맞게 각 데이터들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MySQL에서 한번 데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맨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이 온오프 인포라든지 라인 인포에 아무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메트로 우선 스키마를 선택해서 여기 스키마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걸 실행하면 여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박혔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셋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간별로 승차하거나 하차한 사람들이 각 컬럼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눈에 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시간을 의미하는 컬럼 하나 만들고 이 0607 이거를 그냥 밸류로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구현된 게 오른쪽에 있는 onOfTM에 있는 이 컬럼이고요. onOfTM 6, 6시인데 승차한 사람은 348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승하차 명수를 이 컬럼에 값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 인포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스테이션 넘버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려면 스테이션 네임 0명이 있어야겠죠? 그거랑 매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잘 들어왔나 봅시다.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150, 151, 152, 153 블라블라블라. 여기 중복된 역번호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1호선, 2호선 라인 넘버 컬럼에 1, 2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호선인지 구분하는 정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숫자만 딱 입력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각 스테이션 넘버에 매칭되는 스테이션 네임, 역 이름도 잘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